여기가 됩니까? 네, 네 번째 주제는 북한의 철도가 어떻길래 그 현대화에 드는 엄청난 돈은 누가로 정해봤습니다. 자, 어제요 북한 철도 조사로 갔던 우리 그 요원들 또 우리 기관 철도 기차들이 북한 한 바퀴 빙 돌고 왔습니다. 돌고 왔더니 북한 철도 정말 깝깝하더라. 제가 보기에는요 그 사람들 그 이야기 할 정도면은 정말 깝깝한 겁니다. 왜냐면 사실 공무원들입니다. 현 정부가 북한에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다 짐작하는 사람들이에요. 웬만하면 좋은 이야기 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얼마나 깝깝했으면은 자 힘들더라. 어디 천진 옆에 가는 철도가 4km가 넘는 철도가 있는데 불이 하나 안 들어오더라. 그리고 터널에 불이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4km 넘는 큰 터널에. 그리고 일제시대 때보다 더 못하더라. 그리고 철도가요 시속 20에서 30km 정도 간다는 거 아닙니까? 20에서 한 40km 정도. 물론 평양에서 신우지까지 가는 이른바 국제철도망, 이게 이제 베이징 가는 철도망, 거기는 한 60km 달리는데 나머지는 내가 뛰는 것보다 조금 빨리 가긴. 아니 그러니까 우리 마라톤 선수들 우승한 사람들이 평균 42.19km를 2시간 정도 뛰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시속 20km예요. 그렇죠? 그럼 40km를 2시간 뛰니까. 그러니까 철도가 우리 마라톤 잘 뛰는 선수들하고 비슷하다는 겁니다. 자, 이게 북한 철도 일제시대 때 그 상황 그대로인 겁니다. 그게 무슨 엄청난 누가 얼마 전에 그랬죠? 김광순과 무슨 누군가요? 황선이하고 같이 저기 북한 톡쇼 하면서 북한은 무슨 위대하신 무슨 무슨 아주 이상 잘된 나라라 이런 이야기 했는데 자, 일제시대 때 철도보다 못한 철도를 아직도 운영하고 있는 북한. 그런데 북한 현대화 하려면 그 돈이 대체 얼마나 듭니까? 지금 사실은 KTX를 네. 깔자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제가 이제 좀 조사를 해보니까 KTX가 평균적으로 100km당 한 3조 정도 들어간다. 100km에 3조. 네네. 그러니까 이제 개성에서 신호주 구간이 한 400km. 서울 부산 정도 되는 거죠? 네. 네네. 그리고 이쪽 고성에서 저 낮은 선봉 있는 쪽까지 가는 게 좀 꼬불꼬불하니까 이게 한 800k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합치면은 1200km에 3조씩 해가지고 12 하면은 3600? 아니죠. 100km당 3조니까. 그러니까 1200km니까 3조 곱하기 12를 하면 되겠죠. 네. 그럼 얼마 됩니까? 36조 정도 되죠. 네, 3조. 근데 사실은 그거보다 훨씬 더 들어가는 게요. 네. 대한민국은 그나마 이제 철도를 갖다 깔라 그러면은 이 중장비나 이런 것들이 그 철도 까는 사이트까지 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게 잘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그 비용을 갖다 여기에서는 세이브 해서 이제 3조인데 북한은 도로도 안 죽을 거예요. 그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북한의 전기가 이게 전기가 아닙니다. 전기 품질도 굉장히 중요한데 KTX 같은 열차가 달리기 위해서는 KTX는 모터로 기본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또 굉장히 초정밀 모터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전기가 이 주파수가 불안하든지 아니면 전압이 불안하게 되면은 그 모터가 고장이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전기까지 또 사실은 공급을 갖다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좀 말씀 갖다 드리면은 레일에 들어가는 그 쇠 있지 않습니까? 레일 만든 쇠가 그것도 우리가 지금 안전 빵빵 팁인데 안전을 갖다 보장하기 위해서는 쇠 품질이 좋아야 돼요. 그렇죠. 이제 굉장히 좀 특수한 쇠들이 이제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을 북한에서 공급을 갖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그 기술을 갖다 주자라고 이야기를 갖다 하는 그런 미친 분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방 기술이에요. 그렇죠. 이 쇠를 갖다 조금 더 발전을 갖다 시키면 대포 포싱이라든지 그렇죠. 탱크 탱크라든지 이런 거에 이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또 국가 안보하고 관련된 문제도 같이 지금 사실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 철도 문제는 들어간 돈도 돈이지만은 전기 기반 시설부터 해가지고 이런 걸 하면 정말 천문학적인 돈이 아마 들어갈 거다.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세금에서
나와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렇죠. 네. 이게 가능할 부분인지 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36조 이제 말씀해 주셨고, 2014년도에 이제 우리나라 금융위원회에서 북한 인프라 관련, 인프라 현대화를 하기 위해선 돈이 얼마나 드는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당시 이제 금융위원장이, 이제 2014년이면 이제 기억나시죠? 그 박근혜 정부 하에서 이제 뭐 북한 대방론, 통일 대방 이야기 나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때로 분위기가 좀 비슷했었어요. 그때 북한 철도를 현대화시키는데 86조, 그 다음에 도로에는 42조, 북한을 개발하는데 총 재원이 561조가 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86조. 그런데 북한 철도가요, 지금 이런 사정입니다. 90% 이상이 단선입니다. 단선.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 복선이지 않습니까? 단선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KTX가 깔려면 복선을 깔아줘야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번에 강릉구간도 단선이라 사고 난 거 아닙니까? 게다가 지금 북한 철도는요, 아까 쇠도 문제지만은 쇠와 쇠 사이에 나무를 깝니다. 이 나무가 쇠를 고정시켜 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침목이라고 그러죠. 근데 침목을, 이게 기후에 이제 날씨가 덥거나 춥거나 하면 이게 나무가 움츠를 들면 이게 흔들립니다. 그럼 이 침목이 버팀 역할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화학약품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화학약품 처리할 능력이 없어요.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나무를 갖다 그냥 박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들이 겨울 되면 수축되고 여름 되면 늘어나고, 그러니까 털도가 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도를 낼 수가 없습니다. 속도 내면은 손목 사고 나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대화를 하면서 침목 깔아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다시 깔아줄 수밖에 없다. 여기 전문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철도가 없다고 봐야죠. 실질적으로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에서 이제 유로 갖다 장수를 갖다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KTX는 침묵 쓰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콘크리트, 강화 콘크리트가 이제 깔기 때문에 만약 그냥 그 디젤 열차로 한다고 그러면 이제 침묵도 될 수가 있는데 KTX로 할 경우에는 아예 없는 데서 저기 무에서 유로 갖다 장수한다,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는 북한에다 이제 깔아주면 한 100km 정도, 우리 뭐 무궁화호 현재 철도 이 정도를 깔려고 하는데 북한 측은 이렇게 요구한답니다. 야, 깔려면은 KTX 정도는 깔아달라고. 이번에 저기 누굽니까? 김정은 동생 김여정이가 와서 KTX 타보니까 좋다고 오빠한테 이야기했나봐요. 오빠 타보니까 남조선 정말 기차 좋더라고. 오빠 막 저기 기차 타고 어디 가면은 출장 갈 때 고생 많이 하잖아. 이야 깔 때 그거 까자고. 꼬라지에 텀나는 거. 그러니까. 그런데요. KTX를 깔려면, 게다가 지금 북한은 산악 지역입니다. KTX 깔려면 KTX 직선으로 깔아야 되기 때문에 거의 터널 공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사비가 정말 우리 남한에서 까는 것보다 훨씬 많이 드는 겁니다. 또 안전 문제도 굉장히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도롱뇽도 많이 살 거예요. 도롱뇽 많이 살죠. 예? 아니요. 도롱뇽도 주민들이 가난하니까 많이 잡아 먹었을 수도 있어요, 솔직히. 그럼 환경운동가들 없을까요? 북한에서 환경운동가 어디 있습니까? 저 북한이요. 제가 이제 북한 가서 놀란 게. 아니, 지율스님인가 하신 분 기억나십니까? 아, 북한에서 환경운동 하시라고. 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환경운동 하시면. 그래서 단식 100일씩 할지도 어떻게 합니까? 주제는 진짜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네, 주제는요, 북한에 저 두만강 가지 않습니까? 두만강 가면은 거기에 이제 북한 유명한 그 제철소가 있습니다. 두만강 상류가 시커매요. 환경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그냥 물을 갖다 버려버리니까. 두만강, 두만강 노래에 나오는 그런 맑고 깨끗한 두만강 아니라 시커합니다. 환경 고려하지 않습니다. 북한은요, 남한하고 북한의 가장 큰 차이는 일단 밤에 사진 찍으면은 전등이 없기 때문에 남한은 빨간색, 북한은 시커먼색. 그러니까 낮에 사진을 인공위성에 찍으면은 남한은 푸른색, 북한은 빨간색이 나옵니다. 산을 다 파헤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운동가들, 뭐 할 주제 많지요, 북한 가면은. 네. 우리 경제학자들이 맨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못 산 나라에 강이 깨끗한 걸 못 봤다. 그럼요. 예, 맞습니다. 예. 두만강이 정말 시커멓긴 시커멀 겁니다. 네, 시커멉니다. 네. 압록강도요, 북한 주민들 수도가 안 되기 때문에 압록강에 와가지고 이제 우리 옛날 어렸을 때 시내가에서 빨래하는 주민들 다 빨래합니다. 그런데 물이 깨끗하지가 않아요. 위에서 막 내버리기 때문에. 자, 정말. 그런데 북한이, 윤혜성 씨께서 내 자식들, 내 가족이라도 제대로 된 안보의식과 보수의식 갖게 한다면 대한민국은 영원할 것 같습니다. 쭉쭉 대한민국 안에서 아이들이
전 세계를 당당하게 날개 펴고 살 수 있도록 하시면서 3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연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코아 채터님 또 보내주셨네요.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2,000원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로데콜레 북한 수력발전 많아요. 수력발전 많습니다. 북한은 전기 발생의 대부분이 이제 수력발전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 한반도는 수력발전에 적합한 지역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름에 비가 많이 내리고 겨울에 안 내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KBS의 그 통일부 근무할 때 북한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북한에서 이제 전기가 부족하니까 전 주민들 상대로 전기를 만드는 막 무슨 대회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상을 받은 것이 이게 있어요. 그 동네에서는 소가 하루 종일 도는 거예요. 소가 이걸 끌고 그래서 전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소 여물값이 더 들어요. 그러니까 야, 저 소 고생한다. 전기 만든다. 하루 종일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TV에서는 인민들의 위대한 아이디어라고 하는데 참 저렇게 국가를 어떻게 운영할지 참. 그리고 저기 로저 클로에 씨가 지금 북한 수력발전 많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많다는 수력발전조차도 네. 우리나라의 이 큰 화력발전소가 생산하는 전기보다 더 많이 생산하지 못합니다. 못하죠. 네. 북한은 아직도 지금 일제시대 때 만들었던 저기 압록강에 있는 그 발전소 거기가 가장 큰 발전소입니다. 그 외에 발전기가 하다 보니까 지역 단위로 소규모로 하는데 그거야 뭐 우리 원전 한두 개 값도 안 되는 것이고요. 정말 그런 식으로 국가 운영하는 그 정부의 수계가 위대하시고 위인이라고 하고 그 사람 못 만나서 안절부절하고 그 사람과 어떻게 해보겠다는 참 깝깝한 사람들 대한민국에 많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철도 엉망입니다. 다시 꼬라줘야 됩니다. 그 돈 되려면 국민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부 마음대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26일에 남북철도 무슨 착공식도 아니고 미국 겁나가지고 착수식 하는데 7억 든답니다. 7억. 그것도 다 세금인데 그걸 꼭 굳이 해야 되는지 전 모르겠어요. 우리 아까 쇼 이야기했는데 네. 쇼 하잖아요. 쇼하는 거 7억 또 갖다 붙는 겁니다. 착공식도 아니에요. 착공식 못하니까 착수식을 꼭 올해 안에 해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정상회담에서 그걸 사인했다고. 참 국민 다 세금입니다. 우리가 두 눈 똑똑히 뜨고 감시해야 됩니다.